안녕하세요. 네, 어제부로 저희 2023년 K랩 업데이트 버전이 새롭게 나왔고요. 업데이트에 이제 뭐 해상도서부터 해서 뭐 전자신고 세액공제도 명칭이 바뀌었고, 변경된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여기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부분이 이제 제일 중요하게 바뀐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에서부터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제가 이번에 변경된 업데이트 내용을 설명을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화면의 해상도 변경 부분이에요. 화면 해상도 변경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요즘 모니터들은 웬만해서는 다 820 적용이 다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라도 프로그램이 업데이트 이후에 실행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시면 이렇게 디스플레이 설정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설정에 들어가시게 되면 거기에서 아래로 내리시면 화면 해상도라고, 디스플레이 해상도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걸 820,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820보다 더 높은 숫자를 선택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시게 될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서부터 이제 프로그램을 하나씩 보면서 확인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전자신고 세액공제 부분이 명칭이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K랩을 업데이트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23년 3월 7일 업데이트 버전이다 라고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부가세 신고서에 그냥 한번 들어가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10월에서 12월이다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원래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18번에 있죠. 18번에 있는데 여기 있는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전자신고 및 전자고지 세액공제로 이 명칭이 변경됐다라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뭐 금액은 10,000원이니까 뭐 변동사항 없이 적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인데 세무 2급이죠. 세무 2급에서 세무 2급, 뭐 세무 1급 같이 나오게 되고,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에서 이자율이 이제 1월 1일서부터 적용되는 게 2.9%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들어가서 확인을 해주시면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의 적용 이자율이 2.9%로 되어 있는 거 확인이 가능하실 거고, 문제가 다 2.9%로 주어질 거예요. 만약에 문제상에서 이자율이 변동이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1월에서 3월까지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셔서 여기 있는 이자율을 변경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자율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학원 교재를 사용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우리 교재에 여기 페이지가 105페이지입니다. 105페이지에 제가 이자율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 23년서부터는 2.9%로 적용됩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여러분들이 수정을 조금 해놓고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고, 네, 그래서 이제 2.9%고 수시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하면서 문제 푸시면서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보험, 이제 4대 보험의 적용 요율이 변경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은 안 써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원천징수에 사원 등록이라는 걸 하게 되면, 우리 사원 등록에, 뭐, 예를 들어 박지성 사원에 보수월액을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여기에 있는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자동으로 변경된 요율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기존의 다른 출판사 교재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저희 교재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23년도로 업데이트가 안 되게 되면 여기 있는 금액은 차이가 생길 수도 있다 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 대신에 시험에서는 자동으로 다 계산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신경을 안 써주셔도 상관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급여자료 입력의 수당공제 부분에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자동으로 다 계산이 되지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월 20만원으로 변경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 부분은 자동 반영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은 안 써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급여자료 입력에 들어가시게 되면 급여자료 입력에 수당공제라고 하는 게 있고요. 수당공제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식대가 여기 있는 게 월 10만 원이었던 게 20만 원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변경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뭐 자동으로 반영되는 거니까 크게 신경은 따로 안 써주셔도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희 교재에서는 예를 들어서 157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식대 비과세, 그래서 157이 아니라 여러분들 교재 페이지는 129페이지이시고요. 129페이지에 식대 부분이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변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연말정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입력을 하시면서 입력하는 방법 자체가 아예 다 바뀌었어요. 다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교재들에 있는 답안과 새로 23년도 이번 4월 시험서부터 아마 적용이 될 텐데, 그 부분에 입력 방식이 바뀌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숙지하셔야지 됩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숙지하셨으면 좋겠고요. 보험료 보험료랑 교육비는 이제 부양가족 탭에서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와 교육비는 부양가족 탭에서 입력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외에 신용카드, 의료비, 기부금, 연금저축, 월세 이런 것들은 자기 자리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 탭에다가 입력을 해주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탭이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에 탭이 따로 새로 생겼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리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 들어가 보시면 예를 들어서 박지성 사원에 여기 보시면 이제 신용카드, 의료비, 기부금 이런 것들이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전에는 의료비를 부양가족 탭에서 의료비 명세 여기에 들어가서 작성하셨었죠. 여기서 따당 하면 의료비 탭으로 자동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의료비는 의료비 탭에다 입력을 해주시는 건데, 부양가족 탭에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 될 건 교육비하고 보험료예요. 보험료 따당 하면 보험료를 입력하는 창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원 이 부양가족별로 다 따로따로 입력을 해주셔야지 되겠고요. 이 부분은 제가 잠시 후에 문제를 풀면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이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해주시고, 기부금 내역 입력 시 주의사항, 기부금 내역이 조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기부금 내역이 조금 어려워졌는데, 일단 법정기부금이라는 표현이 특례기부금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변경됐고요. 지정기부금은 일반기부금으로 명칭이 바뀌었다라는 거. 그래서 법정이 특례고 그 다음에 지정이 일반기부금이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기부금을 입력한 이후에 반드시 기부금 조정, 그래서 공제금액 계산이라는 걸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지 되겠고요. 그래서 불러오기, 공제금액 반영, 저장 이렇게 순서대로, 이거는 이제 잠시 후에 제가 화면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불러오기 먼저 해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 공제금액 반영이라는 걸 또 따로 버튼을 눌러주셔야 하고, 그 다음에 저장 버튼을 눌러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연말정산 탭으로 이동을 하시게 될 텐데, 연말정산 탭에서 우리가 반드시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 F8번을 실행을 해주셔야지 된다라는 거. 그리고 기부금을 정산이라는 거를, 조정이라는 걸 이제 우리가 하셔야 되다 보니까 기부금 문제를 항상 가장 마지막에 풀어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틀리지 않는, 오류가 안 생기는 그렇게 조금 방지를 해주실 수 있고요. 그래서 기부금은 항상 마지막에 입력해 주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요거는 잠시 후에 제가 연말정산은 제가 자료 화면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법인세율이 변경되었습니다. 법인세율 변경되어서 우리가 이제 세무 1급
풀으시는 분들은 법인세율이 자동 계산되니까 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혹시나 해서 제가 일단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법인조정에 세액조정계산서에 들어가시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금액이 2억 원입니다. 2억 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율이 자동으로 9%로 바뀌었습니다. 2억 원까지 10%였는데 이제 9억 원이고 9%고 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20억입니다.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19%로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2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9%로 적용이 되니까 금액 계산은 자동으로 알아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변경되었다라는 사항만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연말정산 문제를 저희 교재에 있는 예제 문제를 가지고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말정산 페이지로 일단 한번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연말정산 페이지로 이동을 하시게 되면 근로자 박지성에 대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 입력하여 연말정산을 완성하시오 이렇게 돼 있고, 기타 영수증을 제외한 전체 자료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자료이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보험료서부터 해서 의료비, 뭐 교육비, 뭐 주택자금, 기부금, 뭐 연금저축, 신용카드 이렇게들 다 나와 있는데 여기 있는 보시면 교회 기부금만 기타 영수증을 수취하였다라고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만 신경을 조금 써주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모두 다 국세청 자료, 그리고 기부금을 항상 가장 제일 마지막에 입력해 주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연말정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말정산에서 우리가 화면을 조금만 이렇게 내려놓고, 자, 보험료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 첫 번째는 본인의 자동차 보험료. 그래서 박지성 본인의 자동차 보험료니까 일반 보장성 보험에 따당 눌러주시면 이렇게 열리고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였습니다 라고 그랬으니까 일반 보험에다가 85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배우자의 생명보험료 50만원 나와 있죠. 이 탭은 일단 닫으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 김영희를 선택해 주시고 다시 일반 보장성 보험에 따당 들어가셔서 일반 보장성 보험 50만원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험료는 부양가족 탭에다가 입력해 주신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의료비가 나옵니다. 의료비는 이제 이렇게 의료비 탭이 생겨 있으니까 의료비 탭으로 이동을 하셔서, 자, 성명은 첫 번째 본인 거, 그래서 F2 누르셔서 본인에 대한 의료비를, 증빙코드는 국세청이고요. 그 다음에 그냥 금액만 우리가 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실손보험 수령액이 800만원이 있으니까 실손보험 수령액 800만원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모친 최숙희의 건강기능식품은 공제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입력을 안 해주시면 되겠고요. 동생 박하성의 장애인, 그래서 F2 눌러주시고 박하성을 선택해 주시고 국세청 자료이고요. 금액은 총 50만원입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제가 아까 우리 여기에 보시면 반드시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를 실행해 주세요. 마지막에 이게 뭐냐면, 이렇게 의료비를 여기다가 입력을 하셨더라도 우리가 연말정산 입력에 가게 되면 의료비가 이렇게 빨강 색깔, 보험료도 빨강 색깔로 나오죠. 이렇게 빨강 색깔로 나오는데 여기에서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라는 F8번을 눌러주시게 되면 그러면 금액이 자동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돼요. 이 넘어오는 과정까지를 무조건 다 실행을 해주셔야지만 정답 처리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 뭐 중간중간에 해주셔도 되고 마지막에 해주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문제로 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료비 입력이 끝났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교육비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비. 근데 이 교육비도 부양가족 탭에다가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부양가족 탭에다 입력해 주시는데 교육비는 이쪽 오른쪽에 있습니다. 첫 번째 본인 교육비. 그럼 박지성 선택해 주시고 교육비에 대학원 4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본인 교육비로 자동으로 알아서 들어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배우자. 그럼 배우자 김영희 이렇게 김영희 배우자를 선택해 주시고 방송통신대학 등록금 200만 원이니까 여기에다가 일반 국세청자료에다가 쓰시는 거예요. 위에 칸에다가 200만 원 써주시고 중요한 건 이쪽 옆에 탭에 가시면 여기 우리 화면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칸이 뭐냐면 어떤 교육비로 지출을 한 거냐를 쓰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문제상에서는 지금 배우자의 대학 등록금이니까 여기 있는 건 대학생 3번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숫자 3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 3 치시면 대학생입니다. 이렇게 입력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모치는 직계 존속의 교육비이기 때문에 공제 대상이 아니고요. 대학원이어서도 또 대학원은 본인만 가능하니까 이것도 또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녀 박영호, 그래서 박영호 클릭해 주시고 대학교 등록금 350, 그래서 350만 원, 아까 대학교 3번이었죠. 그래서 3번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우리 박은수, 그래서 박은수의 장애인 교육비는 이쪽 오른쪽에 장애인 특수교육에 100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 칸이 체크가 안 되도록 돼 있죠. 그래서 장애인 특수교육비에다가 넣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교육비도 입력이 다 끝났어요. 연말정산 입력 탭으로 잠깐 다시 또 한번 가보시면 이렇게 화면을 아래로 내려보시면 교육비가 빨강 색깔로 나와 있죠. 마찬가지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를 하게 되면 여기에 금액이 자동으로 또 불러와집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자동으로 불러와지니까 그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주택자금이 있어요. 주택자금은 우리 연금저축 등 1번에다가 쓰죠. 그쵸? 연금저축 등 1번에 우리 주택청약 종합저축 화면에 아이고 조금 안 보인다. 자, 100만 원이고요. 여기 있는 데이터는 제가 교재로 확인을 하면서 입력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주택마련저축은 아래 주택청약 종합저축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 F2 눌러서 우리은행 그 다음에 계좌번호는 123456781234 입력해 주시고 납입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청약 저축 해서 100만원 우리은행 거 입력을 해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부금인데 기부금은 제일 마지막에 문제를 풀어주시라 했어요. 그래서 잠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이 있으니까 연금저축에 퇴직연금은 연금저축 1번 탭에 퇴직연금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F2 우리은행 주시고 123456789 계좌번호 넣어주시고 납입금액 100만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저축, 연금저축 클릭하시고 연금저축 클릭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국민은행 계좌번호는 111223334 납입금액은 400만원입니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용카드가 나와 있는데 신용카드도 마찬가지 이제 신용카드 등이라는 곳으로 바뀌었고요. 이렇게 사람별로 따로따로 입력을 해주시도록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본인 신용카드 사용 총액, 그래서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 총액은 1200인데 대중교통이 5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1150만원 입력해 주시고 대중교통에 50만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배우자 김영희의 직불카드 사용액, 그래서 김영희의 직불카드로 이동해 주시고 370만원입니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모친 최수키의 현금영수증, 최수키의 현금영수증은 여기니까 현금영수증에 130만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동생 박하성은 형제자매 사용분은 신용카드 공제 대상이 아니니까 입력해 주시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를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우리 이제 그 다음은 기부금으로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기부금으로 가시게 되는데, 이제 기부금 입력을 해주실 때, 기부금은 여기 있는 기부금 탭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기부금 탭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 기부금은 여기에 보시면 기부금 입력이라는 게 있고, 기부금 조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여기까지 일단 기부금을 입력하시기 전에 항상 연말정산 입력 탭에 가셔서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를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다 반영을 해 놓으신 다음에, 그리고 기부금으로 가셔서 기부금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기부금의 첫 번째 본인이 있으니까 본인 대한적십자사, 그러면 F2 누르셔서 본인 박지성의, 자, 유형은 우리가 이렇게 화면을 위로 올려보시면 F2 눌러서 우리가 법정기부금이다 라고 하는 게 특례기부금이에요. 특례기부금이고 정치자금이 있고, 그 다음에 지정기부금이 종교와 종교단체 외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확인을 조금 해주시면 되겠고요. 특례기부금에 해당하고요. 적십자사는 금전으로 지급을 했고, 국세청 자료이기 때문에 기부처는 따로 안 쓰셔도 상관없으세요. 그래서 한 건이고, 우리가 공제 대상 금액은 적십자사에 20만원 기부했습니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본인의 선거관리위원회 정치자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또 여기서 F2 누르셔서 정치자금 기부금 확인해 주시고, 금전입니다. 그리고 한 건, 그리고 금액은 30만원입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본인의 기부금 이렇게 두 건을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의 정치자금 나와 있는데, 배우자의 정치자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해당 사항이 없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람, 이렇게 사람을 위에다가 입력을 먼저 해주시고 아래다가 자료를 입력해 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F2 누르셔서 모친 최숙희를 선택을 해주시고 확인. 유형은 교회 기부금이니까 F2 눌러주시면 일반 기부금 종교단체로 나오겠죠. 그쵸? 일반 기부금 종교단체로 확인. 그 다음에 금전이고, 그 다음에 국세청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상호, 나라, 교회. 번호는 123456789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건수는 한 건에 금액은 20만원입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빨간색 나오는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대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여기까지 입력 자체는 다 끝났어요. 기부금 입력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지 되는 건 이제 반드시 기부금 조정이라는 걸 해 주셔야지 되는데, 우리가 기부금 조정은 기부금 조정에 들어가셔서 공제금액 계산이라는 걸 할 거고, 불러오기, 그 다음에 공제금액 반영, 그리고 저장, 얘를 순서대로 가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부금 조정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공제금액 계산이다 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공제금액 계산이다 라는 걸 눌러주시면 화면 아래쪽에 불러오기, 그러면 불러왔죠. 그쵸? 자, 그리고 공제금액 반영을 한 번 더 눌러주시고, 그리고 저장을 해주시게 되면, 그리고 종료, 이렇게 나오시게 되면, 여기 있는 게 당해년도 공제금액과 2월 될 금액을 알아서 계산을 다 해주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해당 연도 공제금액까지 여기에 반드시 반영을 해 주셔야겠고요. 자, 여기까지 다 끝나고 나셨으면 다시 연말정산 입력 탭에 가셔서 기부금을 다시 또 불러오셔야 하니까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를 마지막에 한 번 더 실행을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기부금까지가 다 불러와지게 돼요. 이해가 조금 되셨나요? 그래서 이걸 조금 반복적으로 연습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일단 문제를 그냥 23년도로 바꾸셔서 바꿨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래서 기존에 프로그램과 변경된 부분, 업데이트된 부분을 같이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4월 시험서부터 아마 적용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반드시 숙지하셔야지 되고, 그래야
여러분들 시험에 차질이 없으실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합격의 영광에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